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2022년부터 영아 수당 매달 30만 원씩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아요. 만으로 0세부터 1살. 그러니까 생후 24개월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다. 이렇게 작은 제목이 돼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요. 50만 원까지 늘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0만 원 그리고 50만 원으로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출산하면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뭔가 쿠폰 형태죠. 어디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 행복카드 100만 원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아래쪽에 있죠. 먼저 이 빨간 네모로 된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심야까지 충돌. 윤석열 측 최후 진술도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절차 문제를 계속 삼았죠. 그리고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 4시를 조금 넘겨서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문에는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지금 뉴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2차례 심의를 했죠. 증인 5명 속전속결 신문했다. 정환중 지금 위원장,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 공정한 판단 강조를 했으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3차 심의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나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시비가 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 기사 위에 두 인물의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들과 관련된 기사도 아침에 매일경제 중간에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공수처법 이 의결이 됐죠. 그리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통제 수단. 검찰 얘기를 하면서 무소불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공수처가 이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언론들이 막 그런 부분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위 열린 날 검찰 비판했다.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3법 공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응급실 입장 18시간 걸린 80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답니다. 심장 통증입니다. 그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이죠. 그런데요. 코로나 검사 탓에 치료 바로 못 받아. 그러니까 요즘에 응급실 가면요. 일단 코로나 검사부터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걸립니다.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음성 나오기까지 응급실 밖에서 대기, 그리고 일부 병원은 응급 환자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발 의료 체계,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장 맨 왼쪽에는요. 오늘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4가지 키워드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정직 2개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내용입니다. 정직 2개월. 그동안 뭐 해임 아니면 뭐 최소한 정직 6개월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요. 다 빗나갔습니다. 정직 2개월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출근길 윤석열. 어제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렸습니다, 차에서. 그 얘기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과 뒤입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 정부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죠. 그런데 과연 그 뒤에 어떤 효과, 어떤 반응이 올까?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소주 2잔입니다. 소주 2잔은 뭐 친구끼리 만나서 마시기엔 좀 양이 적은데요. 조두순과 관련해서 소주 2잔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가,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방금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새벽에 나온 정직 2개월 결정입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자,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정도입니다. 4시 조금 넘겨서요. 그리고 어제 한 7시, 8시가 조금 안 돼서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밤에 이제 최종 결정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4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정직 2개월 처분입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해임, 뭐 최소한 정직 6개월 또는 뭐 아무리 적어도 3개월 뭐 이랬었는데 그거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물론 정직 2개월 굉장히 중징계입니다만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에 비하면은 수위가 낮아진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혐의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을 때 제시했던 사유 6개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그중에 4개만 인정이 되고 2가지는 받아들여지가 않았어요. 혐의 6개 중 4개 인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혐의들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혐의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정된 사유는 4가지입니다. 먼저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내용 인정됐고요. 그리고 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방해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2가지죠. 이 2가지 다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때 뭐 왜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돼서 이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뭐 만났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감찰에 관한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부분 2가지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을 불문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문 말 그대로 하면 뭐 문제 삼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무혐의라는 판정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요 사안과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그리고 요 2가지는 불문,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이제 징계위원회 처음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끝나서 나가는 모습, 언론이 이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겁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정직 2개월로 났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만장일치로 해결이 된 건가요? 예.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자, 몇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해임 얘기가 참 많았는데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됐습니다. 정지 2개월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 보이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정한중 징계위원장 어제 이제 나오면서 설명을 하면서 뭐 국민들께서 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질책을 좀 달게 받겠다. 뭐 질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된 순간 피청구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 그게 2개월인데 간단한 산수만 해보시자고요. 예. 6개 중에 지금 4개가 뭐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럼 해임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게 정직 2개월로 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직 2개월이면 야 3개월보다는 작잖아.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2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구가 하나 생깁니다. 공수처죠. 지금부터 2개월 뒤면 공수가 출범을 했겠네요. 예, 했을 수 있는 최소한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예.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된 2개월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 녹아 있는 것 같고요. 3개월이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뭐 예. 이 뭐 3개월이 뭐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민적인 메시지에 뭐 작게 나왔네. 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소송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법원에서 잣대로 된 게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럴 때 이것들이 번복이 됐는데 예. 2개월이면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징계 중지 신청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원에 했을 때 네. 2개월 정도는 법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2개월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거냐 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2개월에 지금 이제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갔을 때 또 논쟁도 최소화하는 그런 수치로 2개월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는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지 2개월, 해임이 아닌 정지 2개월. 그럼 또 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들께서. 아니 언제 뭐 해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그냥 언론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사실요. 그렇다면 해임까지 이르지 않고 정지 2개월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해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6개 중에서 4개만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는 아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해서 그럴까?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최영호 고문이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히 짚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앞으로 그 적정한 부분보다는 법률적인 싸움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부터 향후 2개월 사이에 한 가지 더 일어날 일이 또 하나 있죠. 예. 내각을 교체하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부분까지 지금 그래서 이게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은 2개월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최영호 고문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지 2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묘수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굉장히 묘수일 거고요.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과 방어책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2개월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좀 받아들여진 부분과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4가지, 6가지 징계 사유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징계를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4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가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뭐랄까요? 머쓱해지는 상황인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예. 이 처분 결정이 예. 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누가 그런 걸 결정을 하지도 않고 예단도 하지 않았는데 예. 언론과 호사가들이 막 예측한 그냥 것뿐이잖아요.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종류나 징계의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라도 국가 공무원 법령상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징계 사유가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그것이 본질이지 어떤 징계의 종류나 그다음 징계의 수위가 이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 그 자체가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징계의 수위나 종류를 가지고 어떻다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징계의 수위가 어떨 것이라고 예측해왔던 그런 수많은 말들이 무의미한 게 됐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대통령이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라고 호소하셨고 예. 그리고 언론이나 대개 예측했던 수위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이것이 정해놓고 중징계를 하겠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다. 각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지 2개월이면은 이게 찍어내기인가 아닌가 약간 모호해지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최영호 고모님께서는 또 재미있게 정무적 묘수 한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된다는 엄중한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때 어떤 법과 원칙, 그다음에 징계 사유, 증거 이런 것들에 의한 판단이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총장이 향후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서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자기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을 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법과 증거에 의한 결론이다. 예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총장께서 한 말씀만 좀 당부를 드리면 마음은 예. 아프시겠으나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특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법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성찰하되 그러나 불복 소송을 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되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연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생각으로 자숙하고 성찰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조용한 소송을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께서 정지 2개월의 의미가 무엇인가? 최영호 고모님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 분석을 하셨는데 약간 좀 결이 좀 약간 다릅니다. 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징계위원회 뭐 진행이 됐는데 이 절차를 가지고 이재희가 윤석열 검찰청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 기사도 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최종 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최종 진술이 없었어요. 2차 징계위 자정 넘기면서 의결의 진통 그리고 4시 정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정환중 그다음에 신성식 위원 기피 신청 이거 기각이 됐습니다. 반박 의견서 작성 시간 달라. 아무튼 뭔가 더 시간을 달라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최종 진술하라.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게 시간이 준 겁니까? 그러면서 최종 진술을 거부했죠. 또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진술 거부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절차와 관련돼서 어제도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죠. 이 법무부에서는 다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병인 교수. 윤석열 검찰청에서 계속 절차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징계를 내리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의 징계위원을
고스란히 온전한 상태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지금 현재 4명 있는 위원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신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윤 총장 측에 했지만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위원만이 남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에는 애당초 들어가 있던 1인 5역이라 불렸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뒤에 본인이 회피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예. 지금 내리고 있는 징계 절차가 과연 정당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예. 윤석열 총장 측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혹자는 이것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징계추진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징계 수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을 2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는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급속도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가게 되는 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그럼 게 징계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소송으로 가게 될 건데 예. 윤 총장이 얼마 전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해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처분 처분해서 이 가처분 신청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손을 법원이 들어주게 됐을 경우는 정말 징계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애당초에 자신 있게 내렸던 그 결기에서 어린 예.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하겠다 이런 내용들과 상당히 판이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시를 조금 넘겨서 징계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4시간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임기재 총장 내쫓기한 부당한 조치다. 불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복입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 가겠다. 이거를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표대인 변호사. 네. 자, 새벽에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4시간 정도 지난 뒤에 윤석열 총장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내용상으로 보면 불복입니다. 이거는. 그럼 일단 징계 결정이 나왔으면 이거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징계위원회 결정에 지금 불복을 했기 때문에 예. 징계 결과에 따른 그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대놓고 이제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갈 것 같다는 그렇다면은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 여론전도 할 수도 있다. 여론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제 차에서 내려서 이례적으로 또 뭐 발표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도 이렇게 좀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도 위법하다고 보는 건데 왜 절차적 하자를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그러면 세부적인 그 심사, 징계 사유에 관련돼서는 판단 없이 위법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절차부터 문제를 삼게 되면 네. 내용은 그건 나은 문제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그 징계 사유의 그 일일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예.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절차의 위법성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징계 절차가 위법하기만 하면 내용에 관련된 판단 없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법원에서 그 절차 문제부터 따져 보니까 네, 그러는 그러니까 거군요. 법원에 그 좀 이렇게 힘든 부분도 좀 덜어주고 본인들도 주장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좀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새벽에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서 청와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 이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가 뭐 무리 없이 정직 2개월로 결정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추미애 장관과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 아니라 예.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결정이 나왔고요.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아마 오늘 중에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네. 그렇다면 재가 결정이 나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바로 정지됩니까? 네, 바로 정직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바로 정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럼 법원에 또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네, 신청을 또 하게 되는 그럼 최소한 테니까요. 오늘 빠르면 오후부터는 정직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이렇게 퇴거하는 모습을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거네요. 뭐 그런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상황이 심상치 않겠는데요. 오늘 또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물론 오늘 정직 2개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쓴 기사입니다. 그러나 뭔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은 있습니다. 여당 윤석열 겨냥 특권 카드도 만지작. 그리고 정치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별도로 특검하자, 특검.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면 1호가 윤석열 총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이 특검이 진행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는 코로나와 민생의 시기로 전념해야 할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 1호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수처 1호까지 가면 이것이 정말 정치적 이유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공수처 1호 대상이 예. 된다면.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 혼란을 더 드리지 말고 조용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조용한 소송을 통해서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앞으로 여론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셨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서로 충분한 여론전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민생의 시기에 바로 저러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대통령이 그런 민생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으면 좀 줄여주는 것 이런 전략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1호로 윤석열 총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들의 그런 강한 바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 다 부담이 될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특검이 가능성 없고 공수처 1호로 윤석열 총장이 가는 일은 없고 법원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새벽 상황이었습니다. 한 4시간여 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좀 신속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